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구슬 같은 마음을 하나로 꿰어야. 한과 조선의 대립, 그것은 단군 할아버지를 반으로 쪼개는 거야. 38선은 자아 분열의 선이다. 완전한 제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그어진 금이요, 그 금이 갔기 때문에 자꾸 피가 빠져 죽게 되는 상처다. 한과 조선은 하나야. 못 떨어진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하나다. 조선 잃은 한은 참 한이 아니요, 한 없는 조선은 참 조선이 아니다. 생명과 조직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딴 것일 수 있느냐. 생은 육이요, 육이는 생이지. 미소가 아무리 무지한 톱질을 하기로서니 우리 자체가 정말 깨질 수 없는 조직에 사는 금강신이었다면 그게 능히 우리를 둘로 쪼갠단 말이냐. 우리 몸에 금이 갔기 때문에 톱니가 먹어든 것이다. 당초의 잘못이 우리가 조직을 갖지 못한 채 해방을 당한 데 있다. 조직 없는 민족, 그것은 한개 고깃덩이다. 산 듯 하나 얼마 못 가 곧 썩을 것이요, 누구의 미끼나 되기 쉽다. 일제 밑에서는 밖에서 오는 강제의 조직이 남아있으니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속에 아무 통일적인 조직이 없었다.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일본과 타협을 하고 돌아 붙어먹은 지 벌써 오래였다. 그 마지막 꿈틀거림이 이른바 신간회란 것이다. 밀립대약 소리를 해보다 만 다음에는 우리 민족은 그저 해진 모래알이었다. 그러므로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일본 사람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었다. 부분적으로 하면 기독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썩다 남은 유림조차도 있었으나 민족 전체를 통일하는 정신적 체계는 없었다. 정치는 조직이지 조직 없이 나라를 해갈 수 없다. 정치가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정신적 조직이 있어서 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백 상태로 해방을 당했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오지 못했다는 말이다. 개인으로야 물론 싸웠다 하지만 나라는 결코 개인적인 싸움만으로는 아니 된다. 그 개인의 희생적인 투쟁이 전체적인 통일운동을 일으키는 고동이 되고 초점이 돼서만 그 뜻은 있다. 도산이 옥중에서 죽어도 혼자서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을 맞고 우리는 당황했던 것이다.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받을 손이 없었다. 창졸간에 할 수 없이 임시로 한 것이 자치회란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남한에 있지 않고 북에 있었으니 서울 일은 모르지만 이북에서 본 것으로 하면 민중의 떠밀림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사람마다 정부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서 조직해 들어오려니, 그때까지 우리는 임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책임이거니, 이런 정도의 생각을 넘지 못했다. 이제와 생각하면 기막힐 일이다. 씨 속에는 봄만 오면 껍질을 트고 나올 움이 겨울 동안에 벌써 다 되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우리는 씨가 연글지 못한 채 봄을 만났다. 이것이 다 같이 밖에서 오는 힘으로 갈라진 것이기는 하면서도 우리의 남북한과 독일의 동서독이 서로 다른 까닭이다. 독일엔 6.25 전쟁은 나지 않았다. 소련이나 중공의 책임이 아니야. 제 민족, 제 잘못이지. 그와 같이 해방을 당할 때에 나라를 낳을 만한 아무 정신적 통일이 없었다. 민족이야 있고 사회야 있지, 문화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내용이요 재료지. 그것이 역사적 운동을 하려면 어떤 중심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때에 오직 한 개의 조직적인 운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다. 공정한 말로 그들은 결코 우리 민족 전체의 사상도 기본도 아니었다. 일제시대의 일본 경찰도
조선의 공산주의의 특색은 민족주의적인 데 있다고 하였고 그런 방침으로 다스리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적인 것을 무시하고 공산주의가 발전할 수는 없었다. 하여간 민족주의자는 타락을 해버리는데 그들은 민족주의를 이용해가며 민중 속에 들어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해방을 당하고 나니 넓은 의미의 민족주의자들은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고함 소리를 듣고야 부스스 일어나는 슬기없는 처녀 모양으로 그제서야 자치회요, 국민회요, 전국위원회요 하고 서두르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벌써 대기하고 있던 태세였다. 이리하여 38선으로거나 무엇으로거나 사상으로 민족이 갈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다수를 말하면야 물론 민족주의지. 하지만 그들은 아무 조직이 없었다. 공산주의는 결코 일반 민중의 신임을 받을 만은 못하지만 그들은 힘있는 조직을 가지고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연구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후 38선을 가운데 놓고 우리 역사는 다른 것 아니고 조직 없는 선이 조직 있는 악에게 어떻게 싸움에 견디나 하는 그 증명이다. 옛날은 또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사람의 살림은 조직 없이는 아니 된다. 반드시 비밀결사 말 아니요 폭력적인 시위 말 아니다. 그것은 사실은 조직운동 중 가장 낮은 가장 못된 것이다. 역사상의 유명한 십자군은 결코 비밀결사가 아니었다. 내놓은 운동이었고 간디의 사티아그라하는 조금도 폭력적인 것이 아니었다. 단군 할아버지는 바탈 어진 한 사람을 가지고 밝은 조선을 세워 그 빛이 동쪽 아시아 1000년 동안 빛이 됐다. 이제 한은 그 한대로건만 조선은 그 조선대로가 아니다. 우리는 조직에 재주 없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성격을 세우지 못한 민족이다. 오늘날 우리의 중심 과제는 국민 성격을 쌓는 일이다. 마음은 구슬 같건만 하나로 꿰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 우리의 허리를 자르고 애를 끊고 염통을 쪼개고 골을 가르는 운명의 38선아. 총칼에 대든 붉은 주먹. 나는 학생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나 사회주의자가 되나 많이 망설였다. 도덕적, 정신적인 데서는 문제도 아니 되지만 역사적인 자리에서 볼 때 사회주의에 어떤 진보적인 것이 있음을 인정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사회주의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주의 이론의 일면의 진리가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일면이지 그것으로 사람을 옳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 그래 분명하게 잘라버렸다. 기독신앙이 아니었다면 나는 험악한 공산주의는 몰라도 영국의 페이비언 같은 것은 됐을는지도 모른다. 누구의 말같이 현대 사람이야 넓은 의미로는 다 사회주의자지. 사회란 생각을 빼고 오늘날 사람의 살림은 있을 수 없다. 해방이 아니왔다면 나는 교회에도 아니 가는 자유신앙으로 농사로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서울 형무소를 다녀간 후로는 아주 농사하기로 작정했다. 추운 겨울날 김교신 형이 그 여행하기 어려운 때에 천리길을 달려 용천 구석을 찾아와 흥남에 가서 질소 비료 회사에 몸을 의탁하고 무슨 일을 해보자고 권하였다. 그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때 하룻밤 지낸 모양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것은 그때 내 마음에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민초 속에 들어가고 싶었다. 생각이 깊어서라기보다는 나의 못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세상에 줄을 넘을 수가 없었다. 김교신은 해방을 100여리틀 앞두고 하늘로 가버렸다. 해방이 되던 날 나는 밭에 걸음을 주려고 똥통을 메고 섰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 후에는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한 내 생질 최창복군이 용암포의 유지들이 나를 나오란다고 2번, 3번 들어왔을 때 사양하다 못해 나가며 내가 아니 나갈 자리를 나간다. 이제 나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사람이 이런 때는 아니 가는 것이다. 하나, 다른 일 아닌 해방이니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 그럼 나간다. 내 할 것만 해준 후엔 나는 물러난다 했다.
그때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은 서울 계신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김형이었다. 선생님이 내가 여기 나가는 것을 옳다 하실까, 부질없는 일이라 하실까? 선생님 말씀을 기다릴 것 없이 내 생각에도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줄을 알면서도 나가야 할 무엇을 느꼈다. 나간 결과는 할 것 하고는 물러선다는 것과는 딴판이 되어 신의주까지 가게 됐고 오도연합회 구경까지 하게 됐다. 들어간 처음에는 이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왕 손을 댄 바에는 한번 교육에 관해서 많은 생각대로 해볼까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을 배치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북새질에 견딜 수가 없었다. 물러나려니 그때 평안북도의 정치 책임자인 이유필 씨가 사면초가가 되었는데 차마 버리고 나올 수 없어 하루 이틀 기회를 보는 동안에 학생 사건이 터졌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다니는 물건이다. 요새는 팔아먹기를 잘하는 세상이어서 신의주 학생 사건도 엉뚱강산이로 팔아먹는 모양이지만 그 역사야말로 나 몰래는 못 쓸 것이다. 자치위원회가 처음에는 소박한 민중의 순전한 자치정신에서 나온 것만은 나도 증언한다. 그러나 거기 나온 인물들이 구식사상을 면치 못한 것만은 사실이요. 또 정치 역사에 대해 아주 무식했다. 나도 생각이 얕지만 나보기에도 그 해방은 사회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정권의 변동만은 아닌데, 즉 이 앞으로 사회생활이 온통 달라지려는 것인데,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다가 이제 쫓겨갔으니 이젠 우리 손으로 고스란히 해가면 된다는 정도를 면치 못했다. 참 무식이었다. 지주는 지주대로 있고 양반은 양반대로 행세를 할 줄 알았고 또 하려 했다. 그리고 일하러 나선 사람은 거의가 이른바 유산계급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민중을 눌렀던 것을 외국 사람으로만 해석했지 특권계급이라 해석할 줄을 몰랐다. 그랬으니 공산주의자에게 배견할 리가 없었다. 공산주의자는 날로 이것을 무산 무식층에 선전하여 계급의식을 날카롭게 만들어 무산자를 자기네 편에 넣으며 노골적으로 정권을 빼앗는 운동을 해갔다. 학생사건이란 것은 이러한 공산당의 비인도적인 도리에 어그러지는 사나움에 대한 의분과 다소는 거기 계급적인 의식도 끼어 있을 것이다. 무슨 조직이 있는 운동은 아니었다. 본래 해방 후 신의주의 인텔리층의 청년으로 조직된 청년회가 있었으나 그것은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 영향이 중고등학생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주었는지 표면으론 아무 직접 연락이 없고 뒤로 간접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나 있다 해도 큰 것이 아닐 것이다. 사건 나기 얼마 전에 서울서 왔노라는 학생대표 한 사람이 나를 본 일도 있으나 그것을 통해 서울과의 무슨 긴밀한 연락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요컨대 그 학생 사건은 사회학에 대해서 어린 마음의 정의감에서 한 소박한 반항이라 해서 좋을 것이다. 문제는 그 전이나 후나 청소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정신을 뒷받침해주며 지도하고 길러줄 아무 조직체가 없었다는 데 있다. 학생들이 한 일은 어린이답게 어리석다. 총칼에 대해 조약돌을 쥐고 달려들었으니 참 어리석지 않은가? 그러나 어리석음이 문제 아니다. 인간의 일 어느 거면 어리석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하늘이 받들어주나 아니주나 하는 데 있다. 3000년 전 다윗 소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들어주니 골리앗이 넘어갔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 받더니 조약돌을 들었던 어린 생명 자신만 조약돌과 함께 떨어졌다. 왜 그랬나? 그때는 민중에게 믿음이 있었고 이때는 없어 그런 거지 다른 것 아니다. 이제라도 민중이 하나 되는 산 믿음이 있으면 조약돌을 아니 들어도 넘어갈 것이요 나팔을 불지 않아도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소련 정치 고문관이 와서 나더러 교육에 대한 방침을 물으며 정치 문제에 관해 어떻게 할 터이냐 하기에 나는 한마디로 나는 학생들을 정치에 관계 아니 시킬 작정이다 했다. 그것이 화가 될 줄은 몰랐다. 물론 나의 믿는 바니 알았대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그때는 학생 사건 같은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 후에 들은 말이지만
내가 학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쫓겨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사건이 터지기 전날인 11월 22일 내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이들이 도인민위원회와 공산당 본부에 들어가 질문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 밝은 날 아침 도에 가서 전화로 각 학교 교장들에게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란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선생들의 마음속에도 불평이 잔뜩 있었으니 시원하단 생각에 묵인할지도 모른다. 하여간 정오쯤 되어 학생들이 정말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는데 벌써 총소리는 나고 학생 셋이 도청 정문 앞에 쓰러졌다. 그때 보안부장이란 것이 한웅이란 자여 그 밑에 차정삼이가 있었는데 그놈들 입으로 쏴라 쏴라 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달려가 일으키니 천지가 아득하지 않으냐. 숨은 다 끊어지고 눈만 버니. 들것에 담아서 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그곳에 돌아오니 왼자가 그것만이요 좀 보려오 저리 갑시다 라며 끄는 것이었다. 직감으로 알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따라간즉 전 재판소 자리 그때 공산당 본부였다. 문에 썩 들어서니 몇인지 알 수 없으나 10 넘게 검은 정복 입은 것이 수두룩 넘어져 있고 소련 군인이 쭉 들어섰다. 그런 중에서 전날 정치고문의 통역으로 와서 소련선한 2세라던 한국 군인놈이 일어서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무슨 선동적인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더니 군인들이 일시에 와 하고 내게로 달려왔다. 총이 몇 개인지 권총이 몇인지 이루 알 수도 없고 나는 그저 섰을 뿐이었다. 그때 보니 사람이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그저 오늘은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있었다. 소련 군인의 총은 그들의 장교가 떼어 물리치고 정말 무지막지한 매질은 우리 사람들이 했다. 잠깐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서 비행장에 있던 유치장으로 갔다가 저녁에 정거장 호텔로 끌려가 소련 사령관 앞에서 이유필 씨와 만났다. 영감은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도 무언, 자기도 무언으로 서로 헤어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에 나와서 들으니 그는 위원장 자리를 빼앗기고 나온 후 38선을 넘다가 그 선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오래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이로 일제 때에 잡혀나와 징역을 살았던 것이다. 마음은 착하니나 사상은 새롭지 못했다. 그를 끌어내 세운 것이 이황이란 자였는데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하룻밤 사이에 영감을 배반했고 그가 제일 신임한다던 청년 이응곤인가 무언가 한 자도 그러고 할 수 없이 마지막엔 나를 붙잡는 것을 의리상 차마 모른다 할 수 없어 기회를 보아 어느 날 같이 물러나기로 약속했던 것이 그리 됐다. 옥중에 50날을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나갈 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내 할 일은 이제 우는 것인가 보다 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느낌을 적어보았다. 그것이 내가 난 후 처음으로 시를 써본 시작이다. 나올 줄은 뜻도 아니했던 데서 갑자기 나오니 기쁜 줄도 시원한 줄도 모르겠고 모처럼 온 해방이 일이 되는 것이냐 생각하니 눈물만이 앞을 가렸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돌 같아졌다. 내가 넘은 38선. 집에 와보니 세상은 달라졌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일제시대에 수갑을 차고 형사에게 끌려가니 어느 사람 하나가 아는 채 하지 않더니 해방이 되는 날 떠매어다 놓고 저마다 알고 저마다 존경하노라더니 또 소련 사람에게 끌려갔다 오니 마주 서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인심은 조석변을 말로만 들었더니 실제로 당하고 보니 참 기가 막혔다. 우리 집에서 길러낸 것들이 나를 집어먹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참 몰랐다 하고 탄식을 했더니 어느 친구가 대답하기를 변한 거 아니지요. 본래 있던 거 나왔지요 했다. 본래 그렇다면 너무 가엾고 변했다면 너무 허망하다. 예수가 거룩한 점이 한층 더해 보였다. 그런 것들을 미워 않고 위해 기도했으니 이젠 도리도 없고 인정도 없다. 가는 곳마다 흘근대는 눈방울이요 거품 무는 이빨이다.
그 전에 선생들이 입으로 가르치며 하지는 않던 것이 이제 인간의 찌꺼기에 의하여 실행이 됐다. 높고 낮고가 없다. 아니다, 바뀌었다. 안방 주인이 머슴에게 살 길을 애걸하게 됐다. 지주 숙청령이 내렸다. 나 개인으로 하면 억울한 점도 있으나 이것이 역사적 처벌이라 생각하니 달게 받을 마음도 있었다. 그때 가서야 후회를 했다. 본래 아버지가 세상 떠난 후에 상속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세상 제도대로 상속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람 그때에 아니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지 했다.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때 처음 들었다. 지주 숙청을 한다는데 처음에는 과거 일제시대에 독립위에 싸운 사람은 봐준다는 말이 있어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나도 그 중에 넣을 법하더라고 했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하는 말이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공산당 자기네끼리도 의논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봐주려 하다가 애국자라는 경계선을 어디 긋느냐 하는 문제에서 결정이 아니 되다가 한 사람 말이 아니다. 정말 애국자면 지주 생활을 했을 리가 없다 해서 무시되고 말았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아멘 했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지난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 때문에 경찰에 갔을 때 들은 것이다. 신문하는 형사가 마주 앉더니 첫 말이 뭐 그래 정부 비판이고 뭐고 영웅심에 했지? 대통령이라도 하나 할 것 같아? 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저야 무슨 뜻으로 했거나 또 저희 하는 일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데도 그것은 역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늘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마다 스스로 영웅심에서나 아닌가 미운 마음에서나 아닌가 반성을 아니하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끔했고 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 앞 거울에 말갛게 비쳐 있음을 느꼈다. 그래 속으로 곧 아멘 했다.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집과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아니었다. 땅과 집이 없는 경우에는 빌어먹으면 그만이요. 빌어도 못 먹으면 죽어도 그만이지만 두고두고 밀정질을 해오라는 데는 참 견딜 수 없었다. 본래 놓아줄 때의 조건이 한 열흘에 한 번씩 보안서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갈 때는 밀정질을 해오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몇 번은 없다로 견디었으나 늘 그대로 갈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제니 말이지만 나중엔 그때 위원으로 있던 배경엽 목사의 행동을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이젠 이 이상 더 있을 수가 없다. 있다면 또 들어가 갇히고 시베리아라도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견디는 대로 견디다가 닥쳐오는 운명대로 당하는 것이 옳단 생각도 있었으나 그때의 내 혼엔 그만한 실력이 없었다. 소련 군인의 총부리가 집중 겨냥을 하는 데서는 평안했던 마음이 살아나니 불안하였다. 그래, 부득이 38선을 넘을 생각을 했다. 역시 하나님의 발길이 차기 전엔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박천에서 박승방 형이 왔다. 나를 끌고 38선을 넘으려는 것이 그가 온 목적이었다. 떠나자니 이젠 집도 재산도 다 없어진 가족. 더구나 나를 단 하나 기둥으로 믿는 늙은 어머니를 놓고 떠날 수도 없고 있자니 내일 모레는 보안서원이 올 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마음이었다. 평상에 온순 공손 그대로였던 박은 단연 결정적이었다. 그래, 떠나기로 했다. 그때 나는 독리 안에서도 거의 출입의 자유가 없었으므로 평양 김일성대학에 취직운동을 나간다 하고 떠났다. 문간에서 내 생각은 말고 가 하는 어머니를 그것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한 번 더나 돌아보았을 것을. 이럴 줄을 모르고 잠깐이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왔다. 그것이 마지막 들은 음성이었다. 평양역에 내리니 형사가 꼭 붙잡지 않나? 다 틀렸구나 했다. 묻기 시작을 했다. 물으면 다 나올 터요.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그놈의 동무가 하나 와서 술을 먹으러 가자는 것이다. 이 형사는 술을 마시러 가자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조사하자니 술을 못 마시겠고 한참 망설이더니
나더러는 이따가 김일성 대학으로 알아볼 터이니 가라 하고 내보냈다. 술이 이겼다. 그리하여 간신히 사냥개 턱을 벗어났다. 한 주일을 있으면서 형편을 본 후 최태사 형이 일체 준비를 해주었으므로 박승방 형과 둘이서 버스로 해주를 향해 떠났다. 도중에 몇 번을 조사하는데 웬일인지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다. 저녁에 해주에 닿았다. 또 한 문을 넘었다. 하루를 박진서 씨 집에서 묵은 후 안내자를 얻어 해가 진 후 어둡기를 기다려 정말 운명의 선을 넘는 길을 떠났다. 스이시다 잠잠, 발소리만 자박자박. 이제나 하는 시간이 스스로 죽이는 숨결에 다 쓰러지고 새로 한시가 되어갔다. 저 집이 정말 마지막 보초막이라고 귀에 대고 해주는 소리를 듣고 등잔불이 빨갛게 비친 방문 앞을 뛰지도 않고 슬쩍 지났다. 개도 안 잊어졌다. 돌아보지도 않고 언덕을 내려서 밭 가운데 오더니 안내자가 인제 다요, 나는 갑니다 하고는 돌아섰다. 달이 밝았다. 둘이 솔숲 속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기운을 다 놓아 찬송을 한참 한 후 또다시 걸었다. 청단에 오니 날이 훤하게 밝았다. 1947년 3월 17일. 나는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동생도 아들도 딸도 집도 재산도 책도 다 없구나. 다 버리고 나왔다. 내가 버렸나? 공산당이 빼앗았나? 하나님이 벗겨주셨나? 생사의 선을 넘어 나는 밝아오는 새날을 맞으러 친구와 둘이 손을 잡고 섰다. 그때 가지고 넘어온 것은 입은 옷 한 벌밖에, 성경 한 권과 갇혔다 나온 후 지은 노래를 몇 수 적은 노트가 있을 뿐이었다. 다시 넘어가야 할 38선. 나는 38선을 넘어왔다. 이제 또다시 넘어가야 한다. 꿈을 꾸면 지금도 여전히 거기 사는 내 고향을 가야 한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임시 살림이 아니다. 절반이라도 살까. 솔로몬 앞에 송사하던 계집 모양으로 절반이라도 잘라 가지려 했으나 절반은 산 것이 아니더라. 링컨의 말이 옳지. 하나 되면 선다. 갈라지면 거꾸러진다. 밤에 몰래 넘어온 것은 비겁이었다. 대낮에 버젓이 넘어가야지. 죽음의 무서움을 등에 지고 넘었던 이 선을 이번에는 생명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넘어야 한다. 자유 찾아왔던 선. 정말 자유 얻으면 자유로이 넘겠지. 있는 것을 빼앗기고 울며 넘었던 선을 몸까지 바치는 기쁨으로 넘자. 올 때는 목숨이 문제였으나 갈 때는 혼이 문제다. 혼은 해방돼야만 뚫리는 선이다. 올 때는 친구에게 끌려 단둘이 왔으나 갈 때는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 하나님의 발길에 치여 넘어본 길, 우리 발로 앞서가며 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자. 비인들의 한 길을 내자. 그 길이 만국 백성이 님 앞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길일 것이다. 아시아 큰 길거리 꽃동산 열어놓고 서편 형, 동편 아우 다 끌어 손목 쥐고 세 목이 한데 어울려서 울어보면 어떠리. 열어라, 열자. 마음을 열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린다.